자, 증산작용이 뭐냐면 식물체 속에 물이 아까 뭐라고 했니? 아, 거긴 아니구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라고 했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산소를 들여보내고 할 때 이 공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산소뿐만 아니라 이 물도 식물체 속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체 교환도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잎의 어디에서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여기 그 같은 기공을 통해서 물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냥 물이 빠져나가는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식물체의 몸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을 왜 내보내냐는 거지. 내가 힘들게 끌어올라왔어. 그거를 왜 다시 내보내느냐라는 거지. 증산작용의 역할을 봅시다.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야. 왜? 잎에서 아까 뭐라고 했니? 잎에 이 줄기나 큰 기둥이니 줄기니 뿌리니 거기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어디에 잎에 엽록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럼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 재료가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필요한 게 물이라고 했지. 그 물은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지. 즉 이렇게 끌어올려온 물은 잎에서 광합성 등에 사용이 될 거다라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증산작용의 역할은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잎에서 막 물을 내보냈어. 그럼 잎에는 뭐가?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물이 없지. 그럼 어디서 또 끌어올려야지. 어디서부터? 뿌리부터 어디까지? 줄기 그리고 잎에 있는 잎맥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거쳐 잎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좀 큰 나무들은 한 5m, 6m, 7m 되는 가로수들도 있고 어느 나라 가면 막 100m도 되는 100m가 막 넘는 나무들도 있어. 그러면 굉장히 높은 데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중력을 거스르고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면 굉장히 힘들겠지. 그 원동력이 뭐야? 여기 증산작용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아주 미세한 관이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을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요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증산작용을 왜? 내가 물이 많아. 수분이 너무 많아. 넘쳐. 불편해. 그럼 어떻게 돼? 내보내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게 돼서 수분량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것이 증산작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한여름에 우리가 운동장에 있다라고 봅시다. 준이가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3시에 만나기로 해서 미리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더워. 한여름이니까 어때? 그럼 그늘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겠지. 그 햇빛이 쫄쫄 내려찌는데 있으면 어때? 덥고 잘못하면 일사병, 열사병 막 땀 삐질삐질 나오고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그늘 가서 이렇게 피하면 되지. 시원하게. 나무는 더우면 어떻게? 이동해서 피할 데가 없지. 쟤네는 한 곳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 물을 증발을 시키게 되면 주변에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지. 이게 뭐니? 배웠지? 뭐야? 물이 상태 변화. 소윤아,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를 한다라고 했지. 이렇게 물이 기화가 되면 옆에 열을 흡수를 하게 되지.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
나 뜨거워. 도망갈 수가 없지.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증발시켜, 기화를 시켜가면서 내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증산작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라는 거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세 개의 시험관을 놓고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었어. 눈금 실린더에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고 가에는 이파리를 다 제거한 그냥 나뭇가지. 여기는 잎이 있는 나뭇가지. 나와 다에는 잎이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몇 방울을 떨어뜨리게 될 거야. 식용유 몇 방울. 그러면 이거 확대해 놓으면 이렇게 되지. 여기에 식물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물을 집어넣게 됐고 식용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에 식용유가 물보다는 비중이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위에 막을 형성하겠지? 맞니? 그러면 오랜 시간 놔두더라도 요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이 증발해서 이게 줄었는지 아니면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줄었는지를 모르니까 물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요 세 개의 시험관을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수면 높이를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놔두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비교를 했더니 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차례차례가 안 돼. 가가 제일 많고 다가 많고 나가 제일 적었대. 남아있는 물의 양 결국에는 수면의 높이가 같은 말이 될 거야. 누가 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아? 얘가 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나가 제일 수면의 높이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가에서는 거의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의 경우에서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물이 어디로? 잎으로 이동을 해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가 가장 낮게 됐다라는 거고 다의 경우에는 지금 봉지에 여기다가 비닐봉지, 투명한 비닐봉지를 씌워놨어. 투명한 비닐봉지니까 햇볕은 제대로 받겠지. 그런데 여기가 비닐봉지 안에 결국에는 물방울들이 맺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증산작용에 의해서 여기로 빠져나간 수증기가 액화가 되면서 여기 방울방울 맺히게 되게 됐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가 방울방울 맺히면 결국에 여기는 습도는 높아지게 되겠지. 습도는 높아지게 되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습도가 높네? 더 이상 내보내지 말아야지 하고 증산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이 얘보다는 더 많이 남아져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 가와 나와 다를 비교를 했었을 때 잎이 없는 애는 줄어들지 않았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식물체 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증산작용은 어디에 일어나?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났다. 자, 여기는 습도가 높았어. 물이 적게 줄어들었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는 습도가 낮으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요거 정리한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증산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증산작용에서 아까 잎에서 일어난다. 잎이 있어야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자,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기공. 자, 기공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 건데, 비비추라고 하는 식물을 표피가 뭐야? 껍데기지. 껍데기 부분을 표피라고 하지. 자, 비비추의 잎을 앞쪽도 아닌 뒷면의 표피를 1cm, 1cm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는 거야. 왜 뒤를 해요? 앞에는 안 하고? 주로 잎의 뒷면에 기공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이 뭐라고 했어? 공기가 왔다 갔다, 즉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야. 그리고 거기에 뭐야?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게 이제 잎의 뒷면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건데, 이게 잎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지나 기타 오염 물질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그 구멍이 막히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다 웬만하면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식물들. 다만 그 브레옥자민이 연꽃이니 물에 잠겨져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겨져 있으니까 기공이 위에 있지. 그런 애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의 뒷면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새똥 같은 거 떨어졌어. 위에 있어봐. 여기 막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증산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뒤에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면에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뒤쪽에 기공이 많이 존재를 한다. 기공,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야. 이 구멍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 뭐가 빠져나가? 수증기도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잘 봅시다. 자, 이 잎의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구멍을 말하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이게 세포 하나야. 자, 잘 봐야 돼. 요거 세포 하나, 또 세포 하나, 이렇게 공변세포가 두 개 둘러싸여서 만들어지는 게 요 안에 구멍인 기공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와 이렇게 생긴 세포 하나가 만들어서 이 가운데 구멍, 기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기공이 이렇게 되면, 공변세포가 이렇게 되면 기공이 없어.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만 기공이 생긴다라고 보면 돼. 얘 공변세포 하나가 이렇게 만났었을 때 구멍이, 기체가 교환하는 구멍, 기체가 빠져나가는 기공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멍을 통해서, 자,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빠져나가고, 수증기도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공변세포니까 세포야. 세포 안에 중요한 핵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녹색으로 보통 얘기하는 엽록체도 공변세포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엽록체가 공변세포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공변세포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야. 뭐야? 공변세포에 뭐가 있어? 엽록체가 있어.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는 공변세포에서도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여기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존재를 해.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어. 세포벽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아까 양파 표피세포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세포막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식물세포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세포막으로만 존재를 할 거야.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자, 그러면 공변세포도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하면 두꺼운 세포벽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여서 만들어지는 이 가운데 구멍이 기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증기도, 기체도 교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변세포를 보자라는 거야. 공변세포는 결과적으로 여기 기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게 된다.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얘를 보면 두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야. 자,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그림으로도 나타났지. 세포벽이 둘 다 존재하는데 이 세포벽의 두께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지금 보니까 안쪽에 세포벽을 어떻게 표시를 해놨니? 조금 더 두껍게 표시를 해놨지. 자, 여기 봐봐. 세포벽을 표시를 했을 때 안쪽 부분, 여기 바깥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반면에 요 공변세포의 안쪽 부분은 더 두껍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공변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도 있다라고 해서 기공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공변세포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이 두께 차이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바로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공변세포의 안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어떻다? 바깥쪽은 얇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바깥쪽에 뭐가 있어? 표피세포가 있습니다. 표피세포의 경우에는 투명해. 그리고 뭐니 이런 초록색의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표피는 뭐야? 여기 잎에 있는 껍질 부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 껍질 부분에는 잎의 껍데기 부분에는 엽록체가 없어. 그래서 투명해. 결과적으로 엽록체가 없어.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잎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만 표피세포에는 없어. 엽록체가.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증상작용 조절 봅시다.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된다. 자, 아까 뭐라고 했니? 이렇게 공변세포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기공이 없어. 기공이 닫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열리는데? 아까 뭐라고 했니? 이 부분이 두껍고 이 부분은 얇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공변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이게, 자, 이걸 그냥 공변세포 하나로 볼 거야. 공변세포 하나로 볼 건데 여기는 두꺼워.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이게 빵빵해지는데 얇은 데는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는 조금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바깥쪽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여기 조금 벌어지니까 여기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가 공변세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원리는 간단해. 여기에 안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높여버려. 높여버리면 내가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에 있는 물이 열로 들어오게 돼 있어. 농도가 높으니까. 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라고 했으니까. 어때? 이거 생각을 하면 돼. 삼투가 쉽게 말하면 너희 지난번에 김장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할 거야.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을 때 만져봐. 배추잎이 부러져. 그치? 그러고서 그거를 소금물에다가 하루 정도 동안 이렇게 담가놨다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가 흐물흐물해가지고 부러지지가 않고 이렇게 꺾이지도 않고 그냥 흐물흐물해지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배추를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다가 넣어놓은 거잖아. 소금물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게 삼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배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얘가 그때 전까지는 생생해서 이렇게 하면 딱 하고 부러지던 게 물이 다 빠져나가서 흐물흐물해지니까 얘가 들면 이렇게 쭉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삼투야.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는 게?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기공도 마찬가지야. 얘가 열리기 위해서 여기 안에 농도를 높여.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이렇게 있던 게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빵빵해지겠지. 커지게 될 거야. 커지게 되는데
이 바깥쪽은 많이 여기가 얇기 때문에 많이 휘어지고 많이 부풀게 되고 여기는 조금 부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게 된다. 이게 안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빵빵해질 건데 여기는 두꺼우니까 덜 확장이 되고 여기 많이 확장이 되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파이게 돼서 기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이런 식으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로 물이 들어오게 돼서 여기 두꺼운 쪽은 조금 여기는 많이 팽창이 되니까 여기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공이 열리는 원리가 될 건데 기공이 언제 열리냐? 증산작용이 기공이 열리게 되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닫혔던 기공이 열리게 되면 여기로 뭐가 일어나?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게 된다. 이 얘기는 반대로 기공이 낮에 열린다?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면 햇볕이 강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고 바람이 잘 불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 딱 보니까 빨래가 잘 마를 때의 조건이 될 거야. 그치? 잘 기억을 해두면 돼.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헷갈려? 그럼 빨래 널을 때. 비 오는 날 빨래 안 널잖아. 날씨 추운 날 빨래 안 널잖아. 바람이 안 불 때, 잘 불 때 빨래가 잘 마르거든.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할 때. 그치? 밤에 빨래 잘 안 널잖아. 왜? 햇볕이 없으니까. 잘 안 마르니까. 자, 이렇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뭐야?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뿌리에서 흡수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모두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서 오른쪽 빨리 9번까지 풀고 가자. 다 풀면 갈 거야.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주로 언제? 낮에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된다?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 맞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아니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뭐야? 수증기 혹은 물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산작용이라고 했고, 자, 7번 봅시다.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와 그 다음에 잎이 달린 나뭇가지 넣고 식용유 넣어놨네. 그 다음 물의 양을 관찰했어.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니? 낮아진다라고 했지. 왜?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나보다 가에 물의 양이 더 줄어든다?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얘는 잎이 없어, 얘는 잎이 있어. 나가 더 많이 줄어들 거니까 틀렸네. 나가 더 많이 줄어들 거냐.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잎이 없고 얘는 잎이 있으니까. 다는 시간이 지나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여기를 씌워놓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에 일어난 수증기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니? 다시 액화가 되면서 여기 맺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는 공변세포 안에, B는 공변세포 안에 있는 기공이 되겠습니다. 맞니? 잘 봐야 돼. 공변세포 기공이야. 자, A는 공변세포는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안쪽하고 바깥쪽 보면 딱 봐도 어디야? 안쪽 벽이 더 두껍지. 안쪽의 세포벽이.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이며 엽록체가 여기 보면 동글동글 이거 초록색으로 엽록체가 있어. 그래서 초록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공변세포는 공변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B는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린다라고 했어? 낮에만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이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됐니? 9번 봅시다. 9번 마지막.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모두 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